박지성 선수가 그랬다고 하죠. 자신도 엄청나게 맞으면서 훈련을 하였다. 맞지 않았다면 더 잘했을 거라고요. 안녕하세요. 당신 곁에 김신 변호사입니다. 학교에서의 아동학대는 교실이나 보습 학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강도 높은 체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운동부입니다. 축구부, 야구부 등 교내 운동부는 프로 선수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는 경우가 많죠. 소위 엘리트 체육입니다. 운동을 직업으로 삼기로 지망하는 학생들을 교육하다 보니 엄격하고 강도 높은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도를 넘는 가혹행위가 벌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만은 프로 지망생들이라면 어느 정도 가혹한 훈련 과정을 극복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인지 잘 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최근 유명 축구 선수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설 축구 클럽에서 벌어진 학대 논란을 살펴보면 인터넷 댓글 중 의외로 많은 댓글이 취미반도 아니고 축구로 밥 먹고 살려고 결심했으면 그 정도는 견뎌야 한다면서 피해 아동 정신력이 프로 지망생으로 부족하다는 식의 주장을 담고 있더군요. 오늘은 운동부에서 훈련 중 벌어지는 지도자의 체벌이나 폭언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올해 1월에 선고된 최신 판례입니다. 피고인은 중학교 야구부 코치였습니다. 피고인은 야구 부원이었던 피해 아동에 대해서 욕설과 체벌 등 1년간 총 19회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19개의 학대 행위를 여기서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욕설과 체벌은 가령 시합 대비 훈련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수비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네가 짐승이가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리는 식이었습니다. 보통 피해자가 실수를 하거나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렇게 경기할 거면 집에 가라 라는 식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 이렇게 적었어요. 종래 우리나라의 엘리트 체육 중심의 체육인 양성 과정에서 묵인되고 양보되어 왔던 지도자들의 체벌 관행과 이로 인한 어린 선수들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피해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고 스포츠계의 지속적이고 장기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엄격히 지양되어야 한다. 어떠십니까? 운동부에서는 어느 정도 사랑의 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적어도 현재 법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네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안을 중하게 보았어요. 피고인이 학생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음에도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히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초범의 경우 취업 제한 명령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당신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라고 질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혹시 엘리트 체육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학대 여부 판단에 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열심히 찾아보았는데요. 정말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일단 기억하세요. 욕설하고 체벌하면 처벌받습니다. 무죄받은 사안은 체벌 자체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인정받은 경우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체벌 자체를 무조건 하지 않았다고 다투어야 할까요? 이 사안과 유사한 사안이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있었는데요. 체벌 자체를 모두 피고인이 부인하였어요.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였다라고 질타하며 오히려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그랬다고 하죠. 자신도 엄청나게 맞으면서 훈련을 하였다. 맞지 않았다면 더 잘했을 거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